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이 시장의 부담감을 키우면서 장 초반 상승세 보였던 3대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우며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1.4%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2.5% 넘게 떨어지면서 급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짓눌렀는데요. 테슬라가 6% 넘게 내렸고 리비안과 루시드도 7에서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항공주와 같은 리오프닝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7%대에서 1.6%대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이으면서 94선 후반에서 거래를 됐고 연일 상승하던 골드도 소폭 내린 1,8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상승하던 골드도 소폭 내린 1,8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 강세 흐름을 지속하던 국제 유가 역시 하락했는데요. WTI가 배럴당 82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12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9%로 예측치를 하회했고 자동차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2.5%로 이전치인 마이너스 0.1%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죠. 잠시 후 만나볼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낮 1시에 보조지표를 활용한 눌림목 매매법을 주제로 특강 준비해 주셨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하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간색으로 돌려줄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코드는 171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모두 방송 중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자, 요즘 증시가 유동성이 너무 큽니다. 전일도 나스닥이 2.51%나 빠지면서 강한 하락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한테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포가 무엇이다. 너네들 무섭지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기본적 분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기술적 분석과 같이 겸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진입과 청산 구간에서의 진입, 청산을 좀 더 명확하게 짚으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패턴까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잠시 후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지금 같은 장세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1월 들어서 정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는 날이죠. 네, 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기술주들이 고밸류에이션 부담감에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골드는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에 강보 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차익 매물 출회에도 경기 회복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형성했다는 기대가 높아지며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스터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술적 분석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번 주에 제가 패턴을 강의를 했잖아요. 네. 패턴의 종류. 이렇게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중에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은 그중에 이제 반전 패턴을 제가 어저께 설명드리면서 저번 주에 반전 패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하나 차트에서 투자를 할 때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하고 어디서 투자를 청산을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자, 오늘 강의를 먼저 들어가면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턴의 종류와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20분 동안 조금 빠르게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라고 훑어드렸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훑어드린 거 섹터를 나눠드렸어요. 반전 패턴, 진행률 패턴, 보합형 패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반전 패턴 5개의 반전 패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부터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실전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실전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 내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큰 수익과 작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패턴의 종류와 이해해서 오늘은 반전 패턴입니다. 상승 패턴, 하락 패턴. 진행형 패턴은 반전 패턴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전 패턴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게, 자, 3산, 헤드 앤 숄더라고 산 3개의 모양이 나왔을 때, 그리고 모든 추세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의 고점, 저점은 이 헤드 앤 숄더의 변형 아니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정형화되어 가지고 꼭 움직여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머리, 어깨, 머리의 3산 패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반대 패턴인 것이 이제 인버스 헤드 앤 숄더인데, 반전 패턴, 위아래에서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반전 패턴 중 두 번째 쌍고점 패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리비 스칼렛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이 패턴은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때 조금 난해할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진행을 시켜드릴 겁니다. 좀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요 패턴, 가리비 패턴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이게 정말 좋은 패턴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좀 많이 내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전 패턴 중에 컵 윗 핸들, 네 번째 컵 윗 핸들, 컵 손잡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패턴을 그림을 보시면 저번 주에는 제가 직접 그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차도 오고, 그리고 이제 세기. 이 세기형이라는 게 라이징 웨지랑 폴링 웨지가 있는데, 이 세기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패턴 중에 세기형, 웨지형이 있고, 진행형 중에 웨지형이 있고, 보합형 중에 웨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추세에서는 패턴을 찾을 때 모든 패턴은 삼각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세기, 웨지형의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모든 패턴은 삼각형에서 위아래 방향성을 잡아주는구나. 저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나왔을 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의가 딱 된다면, 여러분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지금은 보합형이긴 한데, 와리가리 보합형을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려고 보합을 주는구나. 아니면 내려가려고 보합을 주는구나. 아니면 이것은 지금은 오늘은 내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딱 명확한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자, 그만큼 세기형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좋아하는 패턴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 게 헤드 앤 숄더.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3산 패턴 중에 4가지 형태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4가지 형태의
투자 방법. 정의는 똑같고 기준도 똑같습니다.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이해만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패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일매일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단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만 할 수 있고 내가 현재 이 패턴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고 기준만 딱 명확하게 서 있다면 제가 확실하건데 여러분들은 매일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추세선을 활용한 분석이에요. 추세선. 첫 번째는 33 패턴 눌림 이후 반등 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기준에서의 추세 이탈 확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은 펜이 없기 때문에 좀 말로 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차트 모양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깨 자리 예측 매매가 아닌 추세 이탈의 확인 매매 진입입니다. 그리고 진입 이후 청산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단타의 청산과 긴 추세, 청산 구간을 짧게 잡을 것이냐 길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까지도 오늘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추세선을 활용한 진입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노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란 점. 이 무슨 말이냐? 고점을 어깨가 눌림 이후에 반등을 쳤는데 다시 눌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에 전제 조건을 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모양은 삼산,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라는 거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왜? 나는 삼산 패턴이 나오면 하락에 대한 매도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매수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삼산 패턴이 나오면 청산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눌림 이후 반등을 줬습니다. 반등 주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추세 확인 포인트라는 글자 위에 추세선 하나만 긋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고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고 추세선을 이탈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 진입에 대한 포인트를 하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단 손절 라인은 당연히 올라가면 고점을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 치면 되는 겁니다. 손절 포인트는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였을 때 제일 확인해야 되는 게 15,698포인트라는 줄을 그어놨을 겁니다. 요 자리만 이탈한다면. 요것만 이탈해 준다 그러면 나는 하락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반전 패턴의 33 패턴이 완성되었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진입한 구간을 도달하지 않던가 아니면 최소한 정고점 내가 줄 거었던 요 부분을 넘어가지 않는 한 나는 추세를 계속 가져가는데 최소한 밑에 680입니다. 15,680포인트라는 요 지점. 처음 눌림 주고 세 번째 고점을 넘어가서 33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까지 하락폭만 가져가신다 그래도 단타로 가져가시면 최하 15포인트입니다. 나스닥 기준 10에서 15포인트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틱수로 따지면 60틱 정도 됩니다. 자, 그것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기준으로 33 패턴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추세선 줄 하나만 그어도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33 패턴, 헤드앤숄더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기본이에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하락 패턴에 대한 33 패턴입니다. 어깨, 머리, 어깨에 대한 패턴의 완성은 세 번째 어깨 자리에 왔을 때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 여러분 머릿속에 33 패턴을 딱 기억하시고 요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하락을 준다. 하락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저점만 이탈해주면 밑에 하살표조는 요 구간입니다. 요것만 이탈해준다면 추세는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적인 하락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매도 잡는 포인트 방법 하나는 머릿속에 분명히 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초보인데 추세선 요거 하나 긋고 져서 진입을 하라 그러면 솔직히 나는 무섭다라는 거죠. 뭔가 명확한 기준 하나만 더 플러스 되어도 나는 들어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초보분들은 제일 그겁니다. 나는 진입하고 이론은 알겠는데 진입하려니 무섭다라는 거예요. 캔들만 보고 추세선 줄만 긋고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더 도움될 수 있는 보조지표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5일선, 11선, 21선, 61선이라는 네 가지 이평선을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가 확인이 된다면, 추세를 이탈한다면, 이 두 가지 전제입니다.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고 크로스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어졌을 때,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추세선이 이탈되었을 때, 나는 따라가면서 60일선에 대한 기준, 중심값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기는 50, 21선의 단기와 61선과 121선의 중기, 그리고 200과 241선의, 그리고 721선까지의 장기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다른 거 손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가 뭘만 넣었냐? 이동평균선만 넣었다는 거죠. 이동평균선만.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파란색이 21선, 검은색이 11선입니다.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크로스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삼산의 모양을 주었을 때, 삼산 모양 고점 넘어가지 않은 한 나는 들어가겠다. 그건 예측 매매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는 게 초보분들, 그리고 매매 기본은 확인 매매입니다. 확인 매매.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이후 추세가 이탈된다면 따라가보는 확인 이후에 들어간다.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 역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선도 이탈하였기 때문에라는 기준을 하나만 가져가시고, 61선이 핑크색입니다, 여러분. 61선이 이탈되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탈되는지만. 그리고 나서 하락의 추세를 보는데 61선이 넘어가지 않는 한 나는 매도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기준인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추세선을 긋는다 그러면 충분히 추세선 하단에,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 놀고 있겠지만,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를 하나 더 활용한다 그러면, 추세선 긋는 건 제가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조금 더 도움을 준다면 21선이 크로스가 되고, 단기 이평 50, 21선이 크로스가 되었을 때, 추세선이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61선만 무너진다면, 그래서 아까 추세 매도 확인 포인트와 거의 겹쳐집니다. 그렇죠. 추세 이동, 제가 추세 확인 포인트, 하락의 포인트, 어디만 무너지면 된다라는 기준 포인트가 61선이 이탈입니다, 여러분. 보조지표와 추세선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61선을 그어놓기까지 61선이 나는 돌파, 넘어가지 않는 한 계속적인 하락을 보겠다. 장기적인, 단기적인. 물론 15,680포인트 요 구간에서 버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만 딱 잡아두신다면, 삼산, 헤드 앤 숄더 패턴 이후 매도 진입 포인트의 이탈과 그리고 61선의 이탈을 보여주는 하락을 보여준다면 나는 61선 기준 나는 계속적인 매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단기 이후에 61선에 도달하실 때 따라가는 2차 진입 포인트까지, 그리고 추격 매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매하실 때 나는 어디서 들어가지? 어디서 들어가야지 최소한의 손절과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되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을 때, 패턴 하나만,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패턴과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같이 기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에 있어서 실전에서 활용해 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만 있냐는 거죠. 그렇진 않다. 한 가지 더. 일목균형표 기준선 매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추세선과, 제가 보조지표는 3개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도 꼭 3개를 다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3개 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이동평균선과 일목기준, 볼린드 밴드를 다 명확하게 정말 잘할 필요는 없는데, 그중에 한 개라도 나한테 맞는 게 있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준을 저는 넣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삼산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이후에 추세가 이탈되었는데, 나는 일목기준선에서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을 하단에 내려갔을 때 기준선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차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기준선 아래 위치를 확인하고 캔들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나는 따라가 보는 매매. 기준선을 하나에 더 기준을 잡아놓고
추세가 이탈했다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일목기준선에 대한 기준까지. 자, 그렇다면 똑같은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양운과 음운이라는 게 있어요. 양운, 양음. 양은 상승, 핑크색이 양운입니다. 그리고 음운, 파란색이 음운의 녹색선이 일목기준표의 기준선이에요. 추세가 이탈하고 보시면 매도 진입 포인트에 보면 녹색선이 딱 캔들이 밑으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목기준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져가는데 일목기준선은 볼린저 이동평균선하고 조금 다르게 위로 자꾸 당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기준선 안으로 당겨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기준선과 그리고 파란선, 선행 스팬 1, 2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 기준을 볼 때 기준선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두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름대, 음운과 양운 사이에서 기준선을 가져가서 단타를 가져가되 측에 도달하지 않는, 음운에 들어가지 않는. 지금 상승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 옆에 상승 올라갈 때 33 패턴 전에 보시면 양운의 요 구름대에 있고 기준선 위에서 추세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기준선 안으로 들어가면서 양운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락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양운과 음운에 대한 기준선 안에서 추세가 33 패턴을 완성시키고 추세가 이탈하실 때 따라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추세에 대한 큰 추세, 긴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눈으로 보면서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확인인데 보조지표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큰 밴드 안에서 파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러한 밴드 기준인데 그 중에서도 일목균형표와 똑같이 중심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 안의 중심, 요 상하폭 안에서 상승과 하락의 폭 안에서 중간값이라는 거죠. 중간값에 대한 기준선 매매라는 거예요. 추세를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얘네들은 최소한 하단의 볼린저 밴드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차트를 보시면 차트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른 설정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세 개의 여러분들 이동평균 보조지표를 다 보신 건데 보다 보면 추세선이 이탈하고 매도 진입 포인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을 넘어가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중심값 아래에서 놀 때는 계속적인 하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세선 매매했을 때 추세 추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무슨 말이냐? 나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계속적인 중심값을 넘어가지 않는 한 거기서 추세선을 그을 줄 안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하나만 이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볼 줄 안다면 단기 60일선까지의 이동평균선만 그을 줄 알면 생성시킬 줄 알고 그걸 읽을 줄만 알면 여러분들은 세 개 중에 하나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가시면 보다시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손들을 못 잡아요. 물리면 내려가겠지, 올라가겠지라는 기대에 버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수익 중에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수익 중에는. 지금 당장 요만큼의 수익인데 요거 지금 먹으면 내주머니에 인포켓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버티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손실 마감할 수도 있는데라는 공포 때문에 수익을 길게 못 가져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수익 구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떠한 기준에서. 지금 보조지표를 세 개를 설명드렸어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볼린저 밴드.
제가 다음 기회가 될 때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은 제가 꼭 한번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만 딱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중심값 빨간색이죠. 이동평균선과 이 모든 것은 설정을 저는 손대지 않습니다. 저는 설정값에 손을 안 대요. 만들어 놓은 사람,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준 그대로 나는 그걸 학습하고 답습해서 그 차트에 적용을 하고 그것을 경험치로 가져가는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좀 더 손을 대겠다.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누구나 다 아는 거여야 돼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같이 매수, 매도를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나만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본에서 그것을 활용을 잘하는 방법. 기본 설정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만 알고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는데요.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매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즘은 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어보는 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장 초반하고 후반부하고 급격하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노란톡에 네.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데일리 브리핑을 올려드리잖아요. 네. 매도입니다. 분명히 시장은 매수의 강점에서 올라갈 분위기이고 하고 예. 모든 시장 기본적 분석은 매수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도의 강한 세력, 저는 매수가 저항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했을 때는 분명히 매도의 관점이 좀 커 보입니다, 여러분. 매수로 올라가는 것은 관망하시고 매도의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브리핑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장 시작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9.7% 나오면서 쭉쭉쭉 차고 올라갔어요. 시작은 올라가다가 양봉을 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어저께 블레이드 러너 부의장, 패드 부의장이죠. 연설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장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명확한 기준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락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이다. 하락이 조금 많이 열려 있다. 그러나 워낙 유동성이 강합니다. 지수가 2%, 3%를 계속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이러한 장세에서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해외 선물은 데일리 트레이딩이잖아요. 데일리 매일매일 하루 시작해서 하루 청산. 그걸 기본으로 하고 짧고 길게라는 단기, 장기의 데일리 트레이딩 안에서 매매를 진폭을 보는 건데 크게 오늘은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때 시간에 맞춰서 단기, 단타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보통 일주일도 좋고 3일도 좋고 보통 어떤 분들은 길게 보름까지도 오버라는 연장을 합니다. 투자 연장. 시간 연장을 해서 계속 끌고 가거나 계속 끌고 내려가거나 이렇게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장세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보실 때 그 단기로 가져가시고 마루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월요일 날도 하락일까요? 저는 하락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려갑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좀 기술적 분석에서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단기로 조금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급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자 이렇게 또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어서 춘배님께서 보내주신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골드도치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오일이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좀 주춤하는 중인 듯한데 패턴을 활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오일 네. 오일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네. 오일 최근에 짧게. 굉장히 잘 올라줬었는데 네. 전 거래일에 좀 반락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음봉 예. 짧게 하락폭을 약간 주었어요. 보합권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어쩜 보합이다. 이유는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전일 천연가스 같은 경우만 봐도 네. 정말 크게 상승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그것을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되돌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을 주다가 또 반등을 치고 있고 네. 지금 장세가 뭐라고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네. 여러분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은 진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네. 기술적 분석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추세선이라는 것을 저는 활용을 하죠. 추세선을 활용하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 설명하기 편하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추세선과 이동평균선 네. 같이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보는데 네. 지금 현재 1포인트, 2포인트에 대한 기준점을 지금 이탈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생각했던 거는 80불이었습니다. 80불이 쉽게 넘어가겠느냐. 80불이 쉽게 넘어간다면 만일에 80불이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네. 상승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될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저항대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넘어가지 않았는데요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 네. 추세선을 딱 껐을 때 지금 현재 구간 저항대 딱 추세선을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저 같은 이제 전문가나 투자 자산 운영사나 이렇게 기관에서 예. 모를 때는 줄 걷게 하라고 그래요. 야, 모르겠으면 줄 걷는 게 최고야. 무슨 말이냐? 기술적 분석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구간을 넘어간다면. 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딜까요? 지금 현재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네. 세 번째잖아요. 예. 요 추세가 넘어가 준다면. 저항이라고 얘기해요. 85.41 구간이요. 그렇죠. 85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저 부분이 추세선 빨간 선이 넘어간다면 오늘 고점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유동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네. 기본적 분석에서 시황해 봤을 때는 여러분 재고가 많이 빠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또 하나 보탠다 그러면 달러가 좀 빠진답니다. 달러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일이 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네. 80불을 넘기기가 4거래일 만에 넘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4거래일 만에 보이시죠? 4거래일 만에 80불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올리고 나서 짱대를 세우고 바로 그 다음날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상거래일째 못 넘어가고 계속 상위 보합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보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침에.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네. 한 주간 지금 4% 상승했고 네. 지금 새해 들어서만 10%가량 지금 오일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75불, 80불 못 넘어갈 때 저번 주에 왔을 때 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여러분 75불 반경에서 보합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 주 되면서 이번 주잖아요. 쭉쭉쭉 차고 올리면서 오늘까지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만일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추세선을 넘어가는 84불을 넘어가 버리면 단기에서 물론 봐야 되겠지만 단기에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장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대를 세우고 있고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61선을 안착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핑크선을 안착했다. 눌림 이후 핑크선을 안착하면서 82.20포인트에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만일에 미장 이후에 미장 스타팅하고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고점 83.35 이 포인트를 넘어준다면 오늘은 강한 상승이 도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80달러 선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말씀해주신 그 최고점, 그 네. 85달러 선을 지지하는지 뭐 돌파하는지 그걸 부분이 봐야 된다는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증시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야, 신고 뚫었어요. 네. 고점 넘어가서 오늘 예. 가는 거야 라면서 그렇죠. 상가 가는 거야 라면서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물리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가면 야, 세상에 어떻게 고점 여기서 물려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돼. 아, 고점 넘어갔잖아. 어렵게 고점을 넘어갔는데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지. 고점에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아요. 고점이 넘어가면 그만큼 거래량과 유동성이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볼 때 5일 같은 경우는 미장 시작하고 딱 시작했을 때 상승폭을 좀 더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오늘은 정고점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까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71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30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0.56% 하락한 15,41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04% 내린 1,82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68% 상승한 배럴당 8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3% 내린 1.14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각 상품별로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좀 가져가 보면 좋을지 먼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좀 2개월 들어 최고치까지 상승하는 등 굉장히 좀 큰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전 거래일에서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먼저 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매수 들어주셨네요. 지금은 매수네요. 지금 단기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오일 금방 좀 설명드렸잖아요. 네.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데일리 브리핑에서 제가 오전장에 오전 중 미장 전에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쭉 내려오다가 한두 시간 전부터 야간장, 유럽장 10시 전부터 이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보여준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고점이 넘어가는지부터 봐야겠죠. 고점이 넘어가는지부터.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드렸던 것처럼 헤드 앤 숄더. 고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추세선 하나 그었을 때 만일에 이탈된다면 추세가 이탈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나 딱 가져가시면 이렇게 이탈된다면 고점이 넘어가지 않고 요 추세선이겠죠, 여러분들. 요 추세선이 이탈이 보여준다면 오늘은 거기서 한번 따라가는. 그러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봐 드릴게요. 좀 보시기 편하게. 네. 자, 추세선 매매했을 때 추세가 이렇게 딱 눌림을 주었습니다. 강한 눌림을 줬죠, 이렇게. 그죠? 추세선 눌림이라고 해서 반등 이후 눌림을 준 겁니다. 고점 이후 눌림. 이러한 패턴은 사실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점 넘어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조금 활용을 하신다 그러시면 최소한 1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61선과 11선. 오늘 기준선은 61선입니다. 15분 차트에서
61선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상승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일 현재 구간에서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좀 물가 상승의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좀 달러 약세 그리고 또 국채금리 하락의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보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오늘 매도네요. 네, 오늘은 제가 볼 때 추세가 네. 이탈되지 않을까. 추세가 이탈된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1812포인트, 1812. 네, 1812포인트까지는 하락폭을 조금 예상을 하면서 가져가는데 딱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전제 조건. 어떤 걸까요? 1818포인트와 19포인트와 1818포인트에서 확인, 요까지 밀려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네. 여기 밀려주는지 확인이 된다면, 밀려준다면, 저점을 밀어준다면 이런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추세라는 것은요, 추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상승 이후에 추세가 이탈되면 요 추세선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 줍니다. 아까 오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항대 줄 하나 껐는데 저걸 왜 못 넘어갈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줄을 걷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추세가 이탈되고 되돌림을 준다면 오늘은 하락폭을 좀 연속적인 하락.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헤드앤숄더의 고점 패턴의 변형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서 이탈이 된다면 하락폭을 저점이 이탈되는지까지도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15분 단기 차트입니다. 단기 2평에서 단기 추세선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저녁 시간에 지금 빠진다 그러면 저 추세가 이탈이 되어준다면 다음 봉이 15분 캔들에서 요 봉이 음봉이 하나 이렇게 다시 나와준다면 요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1818포인트 이하에서부터는 매도로 한번 노려보시면서 짧은 손절 구간을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에 대해서도 또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전 거래일 굉장히 또 큰 급락이 나왔는데요. 2.5%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후반부 들어서 장 초반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이 이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4차례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일에 또 연준 위원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 4차례 금리 인상 나설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좀 높아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역시나 관망이네요. 요즘 좀 현재 구간은 무섭죠? 관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나스닥 이제 실제 투자자들, 실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다들 그러죠. 호가가 날아다닌다고. 나는 요게 만일에 지금 현재 구간 만일에 15,500포인트에서 매수를 눌렀으면 클릭되고 나면 체결 이후 차트 딱 보고 나면 최소한 10에서 20포인트는 움직여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내가 진입한 거에서 손실 구간에 가 있던가 수익 구간에 가 있던가. 네, 지금 켜고 계신 차트가 일봉 차트인가요? 60분 차트예요. 60분 차트인가요? 네. 그 분봉이라든지 아니면 틱 차트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틱 차트 200틱 차트를 한번 계좌 보여드릴까요? 흐름을 눈으로 보여주면 차트 네, 움직임입니다. 볼 200틱이라는 건 네. 캔들 하나에 200개의 거래량이 들어갔을 때 하나에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마찬가지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60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60분에서 요 구간이 넘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5,550포인트가 넘어가는지, 넘어가는 게 눈에 보여야지 61선의 저항대,
73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5,550포인트 못 넘어간다면 다시 조정의 하락 구간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눌림이라는 걸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장 초반 시초가에서 짱대 양봉 이후 다시 조정폭을 주고 만일에 15,41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매수의 관점에서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5,54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 다음 캔들이 생성이 양봉을 15분 캔들에서 요거는 이제 매매 스킬입니다, 여러분. 매매 스킬인데 540에서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짱대 양봉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현재 구간은 눌림 조정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틱 차트를 보시면 200틱이에요. 200틱이 제가 진입 구간, 지금 바로 쭉 올라가는 것 같더니 바로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합 구간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만일에 오늘 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던 것이 이 추세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시고 이탈이 된다면 현재 구간 이탈 딱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탈되고 60일선이 이탈된다면 얘네들은 빠져야 돼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을 이탈시켜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어차피 밑에서 매수를 잡고 끌고 올라가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고 지금 현재 눌림을 조절준다면 차라리 한번 밑에 구간에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매수냐 매도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말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늘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추세는 음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50포인트, 100포인트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음봉, 양봉을 치기 때문에 자 오늘 내가 매도라고 말씀드리고 음봉 마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800선까지 올라갔다가 꼬리 말고 음봉 마감하면 그것도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큰 손실폭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스닥은 최대한 몽둥이를 좀 짧게 잡고 네. 단기 포지션에서 기술적 분석에 정말 이탈, 하긴 매매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전 거래일은 뭐 주요 상품들이 대부분은 하락세 보였어요. 그리고 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심지어 하락을 했는데도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폭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2.5% 넘게 빠졌는데 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렸는데도 나스닥이 왜 이렇게 크게 내렸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9.3% 나오면서 그 YOY MOM에서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번 살짝 꺾였단 말이에요. 네. 그죠? 물론 9.7%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나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좀 꺾이는구나. 그러면서 달러가 꺾였죠. 네, 달러도 약세를 계속 약세를 보이고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거예요. 파월이 말을 하기를 뭐 QT도 좀 늦게 할 거고 지금 뭐 물론 시그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지만 강한 시그널보다는 좀 완화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어저께 부의장이 말한 게 이제 맛이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패드는 2%대 인플레이션을 맞출 수 있는 것만큼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은 끝났고 3%대 도달했기 때문에 끝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월 달부터 금리 인상 가능하다. 연 3회가 아니라 4회예요. 그럼 1%입니다. 엄청난 크긴 거죠. 우리나라도 오늘 금리 인상을 했죠. 1.25%로. 그러면서 지금 조금 미안한데 지금 다들 얼굴 표정이 다들 안 좋습니다. 마음도 많이 아프고 저도 죽겠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주 위주의 하락폭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볼 땐 하락의 폭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으로 제가 내 생각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한 번 더 접근해야지 지금은 맞는 시장이 아닐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미 연준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는 여러분들의 투자 공부 함께 합니다. 오늘 함께 해두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낮 오후 1시에 보조지표로 보는 눌림목 매매법을 주제로 특강해 주실 예정이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계좌를 빨갛게 바꿔주는 비법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